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생화학 기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화학 기초의 생화학이 바이오케미스트리라서 코드는 줄여서 BC라고 해놨습니다. 첫 번째 BC 1번 내용 4대 거대 분자의 구조와 기능이라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몰레큘이라고 되는데 몰레큘 이게 분자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라는 단어가 접두어가 이제 크다라고 하는 뜻이죠. 큰 분자, 그래서 거대 분자를 부르고요. 요 놈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거대 분자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렇게 네 개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거대 분자는 단위체가 결합하는가,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요거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를 마지막에 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거대 분자란 무엇인가? 거대 분자 아까 말씀드렸죠. 매크로몰레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뭔지를 알려면 우선 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분자를 우리가 몰레큘이라고 부르는데 분자의 정의를 보시면 둘 이상의 원자가 합쳐서 하나의 알갱이를 만든 것, 그것을 분자라고 부르는데 특히 고유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오른쪽 그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물입니다. 물의 분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소 1개에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알갱이가 바로 물 분자이고, 오른쪽 보시면 또 산소가 2개가 이중결합으로 이어져 있는 거, 요 놈을 우리는 산소 분자라고 부릅니다. 자, 산소라고 하는 게 O, 옥시전에서 산소 원자를 O라고 써요.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잡아서 이제 보면은 원자 혼자서 원자 한 개만 돌아다니지 않더라는 거죠. 요놈들이 원자가 2개가 붙어서 어, 2개짜리 이거죠, 이거. 요놈. 요렇게 생긴 것이 또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산소라고 하는 기체는 결국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산소 분자의 형태. 물도 마찬가지로 산소하고 수소 2개가 붙어 있는 알갱이 형태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물이라는 특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비열이 높고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끓는 점 100, 섭씨 100도 이런 것들.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고유의 특징을 보여주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이 분자고요. 이걸 쪼개서 산소하고 수소 2개로 쪼개버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특성은 사라집니다. 왜? 이 2개는 물이 아니니까. 결합했기 때문에 비로소 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던 요 고유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갖는 최소 단위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어요. 이건 뭔지 아실 건데 적혀 있죠? 약품입니다. 타이레놀. 타이레놀을 구성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물질도 보시면 탄소 8개에 수소 9개에 질소 하나하고 산소가 2개가 붙어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요 구조예요. 요거. 이 물질도 결국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분자이다. 최소 단위다. 그걸 우리가 몰레큘, 분자라고 불러준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제 거대 분자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몰레큘은 몰레큘인데 매크로한 상태로 굉장히 크대요. 무슨 뜻이냐? 특정한 분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이어져 가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대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 녹말 같은 게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 부르는 것들이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지 않고 모여 있는 경우도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박사를 좀 지우고 갑시다. 다시 볼게요. 요놈이에요. 물 보시면 아까 이제 요 놈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분자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대 분자, 결합해서 만드는 이런 거대 분자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물 분자들이 서로 가깝게 근접해서 뭉쳐 있는 상태, 결합을 하지 않고 뭉쳐 있는 상태로 많이 모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물이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떼려면은 얼마든지 쉽게 뗄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열을 주는 거죠.
가까이 모여 있는 분자들, 제가 우리가 물리화 그 PC 파트에서 엔트로피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두 개의 분자가 서로 가깝게 결합하진 않고 가깝게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 이 각각의 분자한테 열 에너지를 주면 얘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열 받아요. 열 받아가지고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다 보면은 옆에 있는 애하고 박치기도 할 수 있겠죠? 박치기면 어떻게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다가 물의 경우에는 열을 충분히 많이 줘서 그 온도가 분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 평균을 제가 온도라고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그 온도가 섭씨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얘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성질보다 막 부딪혀서 멀어지는 성질이 더 커지다 보니까 튕겨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물질들이 결합하지 않고 서로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대 분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물분자 서로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대 분자를 부르지 않고 거대 분자는 말 그대로 작은 단위로 볼 수 있는 분자들이 결합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포도당이 결합하는 게 이게 녹말인데 녹말의 기본 구조인데 보시면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하고 포도당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발생해 있습니다. 화학 결합이 발생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요 포도당 사이에 화학 결합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통해서 길게 이어져서 사이즈가 커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대 분자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이 거대 분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 단위들 있죠. 단위 분자들을 우리가 단위 분자 혹은 또 다른 말로 책마다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하는데 단량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단위체라고 쓰기도 해요. 영어로는 여기 적혀 있는 모노머입니다. 모노머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러 개 이어 붙으면 거대 분자가 된다. 이제 모노머란 단어에 이제 대응해서 쓰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 모노머는 아까 단위체라고 했고요. 요거가 여러 개 모이면은 폴리머라고 불러줍니다. 폴리가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고분자 이런 게 폴리머라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대 분자라 불러준다. 사람 몸에서는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것들이 4대 거대 분자로 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대 분자의 개념을 좀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그 거대 분자 중에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보가 이게 바로 탄소라는 뜻이고 하이드레이트가 물이라는 뜻이에요. 탄수화물, 탄소하고 수화가 물에 녹아 있다, 물에 젖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소하고 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물이 아까 H2O였죠? 이거의 구성 성분이 수소하고 산소입니다.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이것들이 이어져 있는 것이 탄수화물이다. 자, 좀 전에 탄수화물이 거대 분자라 했죠? 탄수화물은 결국 당이라고 하는 우리 달달한 느낌이 나는 걸 당이라고 그러죠. 이 당분들이 여러 개가 이어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한 개 한 개 당을 우리가 좀 탄수화물에 한해서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요렇게 한 개짜리 당 분자를 단당류라고 불러줍니다. 단일하다니까 할 때 단하고 당류 할 때 단당류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 자주 발견돼요. 자, 그 다음 이 단당류가 두 개가 모이면 요거예요. 이 슈크로스가 설탕인데 단당류가 두 개가 모이면 두 개가 붙어 있다 해서 이당류라고 불러줍니다. 이당류에는 대표적으로 설탕, 지금 보시는 포도당하고 과당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설탕이고 락토스라 부르는 거죠. 젖당. 요놈이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붙은 거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당류가 미안합니다. 3개 이상 쫙 이어 붙어 있는 거. 요것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불러주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다당류가 당류가 보통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상 붙어 있는 거를 통상 거대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다당류는 대표적으로 전분, 우리 근육에 축적되어 있는 포도당 덩어리인 글라이코겐, 그 다음에 포도당이 미안합니다. 목이야. 포도당이 결합하는 방식이 전분하고 좀 다르게 붙어서 좀 뻐덩뻐덩한 그런 느낌의 다당류가 되는 이런 것들, 셀룰로스 이런 게
여기 다당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그림들을 보시면 맨 밑 이 가운데 요놈 스타치, 포도당 쭉 이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근육에서 근육에서 보이는 이 포도당이 또 이어져 있는 게 글라이코젠인데, 얘하고 스타치하고 글라이코젠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게 모여 있는 그 형태를 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포도당은 젖당이란다. 녹말은 포도당이 그냥 일렬로 기차처럼 일렬로만 쭉 이어져 있는데, 요게 녹말인데, 글라이코젠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쭉 이어져 가다가 어디선가 또 가지가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좀 가지상으로 많이 뻗어있는 것들이 글라이코젠 특징. 셀룰로스는 결합 방식이 좀 달라요. 이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들어간 거 맞는데, 포도당이 한 놈은 정방향으로, 한 놈은 뒤집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렇게 길게 사슬처럼 간다기보다 이어진 것들이 또 병풍처럼 또 이어지고 또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질긴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탄수화물의 특징은 주요 기능이 에너지원입니다. 잘 아시죠? 포도당은 세포호흡의 주요 기질로 쓰이고 1g당 약 4kcal 정도의 열량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열량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 에너지 저장하는 물질로도 쓸 수가 있겠죠. 동물은 글라이코젠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부가 아니죠. 사람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셀룰로스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질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셀룰로스이기 때문에 얘들은 식물의 겉면을 구성하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이런 성분으로도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인식하고 상호작용. 세포 겉면에 보면은 지질 덩어리들이 많은데, 기름 덩어리 끝에 이런 당류가 몇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당류의 종류하고 결합해 있는 모양새 이런 것들로 이 세포는 우리 몸에 있던 세포구나, 이 세포는 다른 데서 온 세포구나, 이런 거를 구분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래서 세포 인식에도 당류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네 가지. 그중에 특히나 에너지원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보셔야 할 물질은 단백질, 프로틴입니다. 프로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아미노산이 튀어나왔으면 헷갈릴 건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 덩어리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쫙 이어져 있는 상태가 단백질이고, 그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는 20가지 정도가 발견됩니다. 물론 20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밖에는 좀 더 다양한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사람 몸에서는 20가지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 20가지 아미노산의 명칭을 다 기억하시면 참 좋겠으나,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자, 아미노산이 이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원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미노산의 이름이 글루타메이트,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미노산들 종류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하겠다. 여러분들이 비즈 공예 같은 거 할 때 색깔이 서로 다른 구슬들을 쭉 이어서 실로 꿰 놓으면은 목걸이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슬들을 노란색 구슬들로만 쫙 채워 놓으면 노란 목걸이가 될 거고, 빨간색 구슬로만 채워 놓으면 빨간 목걸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빨 이렇게 색깔을 교차로 섞어 놓으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좀 또 다른 색깔의 목걸이가 될 것이고, 빨주노초 파란볼 다 섞었으면 또 다른 놈이 되겠죠. 자, 이 똑같은 목걸이인데 그거를 그 목걸이를 만들 때 썼던 비즈들의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함에 따라 만들어진 목걸이가, 물론 이제 목걸이는 똑같은 목걸이인데 색깔이 서로 다른 목걸이가 돼요. 이게 결국 다른 목걸이인 셈이죠.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가 쭉 일렬로 이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하고 기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천차만별이 돼요. 그 단백질의 가지수를 그래서 거의 규명할 수 없게끔 너무나 거의 무한대 수준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일렬로 이어져 있는 서열을 우리가 1차 구조, primary structure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보시면 요 놈이 1차 구조란 뜻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거. 요거를 우리가 1차 구조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아미노산은 결국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단위체, 이게 단위체입니다. 이 단위체가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게 결국 거대 분자인데, 여러분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은 물이죠. 결국 아미노산도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아미노산을 쭉 길게 이어갖고 물에 집어넣으면 이 아미노산 서열을 구성하는 이 각각의 아미노산 성질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 구조가 고이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막 저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모양새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대표적으로 알파 나선 구조 이렇게 뱅뱅 꼬인 여기 있죠? 이런 모양. 오른쪽에 요거. 그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긴 이런 모양, 병풍처럼 생긴 이런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secondary structure, 2차 구조라고 불러줍니다. 이 2차 구조가 몇 개 모여서 실제로 3차원 구조, 물론 2차 구조 이것도 3차원 구조는 맞아요. 아주 단순한 3차원 구조고 이런 단순 3차원 구조 몇 개가 모여서 조금 복잡해진 3차원 구조가 만들어지면 요거를 우리가 3차 구조, tertiary라고 불러줍니다. 단일 폴리펩타이드예요. 즉 나선 구조가 하나 가다가 풀어져 이어지다가 병풍 모양으로 가다가 또 풀어져 가다가 또 나선 하나 나오고 또 풀어졌다가 다음 원래 나선 이어진 요거 한 덩어리예요. 끊어짐 없이 한 덩어리로 된 요런 건데 여러 개의 2차 구조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요 상태를 우리가 3차 구조라 불러주고 이 3차 구조 3차 구조부터 우리가 보통 단백질이라 불러줍니다. 요런 놈들이 3개, 4개, 여러 개가 뭉쳐져서 덩어리가 이루어지면 저기 적혀 있듯이 여러 폴리펩타이드 사슬들이 뭉쳐져 있으면 우리는 쿼터너리 4차 구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구조의 복잡한 정도를 4단계로 나누는데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단백질의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와 있겠죠. 효소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 역할을 하는 것들. 생화학 반응, 이 생물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생화학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생화학 반응이 화학 반응이 발생하려면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해요. 물론 에너지 없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과 2개를 한 덩어리를 합치라고 누가 시켰다 쳐요. 문수로 합칠까요? 안 합쳐져요. 있는 힘껏 뭉개갖고 갖다 붙이려면은 으개지면서 합쳐진 모양처럼 될 수는 있겠죠.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칼로 사과를 탁탁 썰어 한쪽 면 조금씩 잘라갖고 갖다 붙였다. 역시 결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있는 힘껏 으개가 갖다 붙여놓은 거 비슷한 모양은 될 수 있겠죠. 자,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썼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일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좀 적게 쓰면서 일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들. 화학 반응이 발생할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그 에너지 적게 써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촉매라 부르고, 몸속에서 그런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엔자임, 효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생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소라 부르고 많은 효소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조적 지지, 콜라겐 단백질은 딱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잘 아실 거니까. 구조 단백질을 쓰는 것도 많고 헤모글로빈 같이 어떤 물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운반 단백질도 있고 호르몬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항체 같은 면역 방어에 참여하는 단백질도 있고 또 세포 신호전달, 호르몬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다. 즉 단백질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거대 분자인 단백질의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지질로 갑니다. 지질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지질은 기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기름은 물하고 섞이나 안 섞이나? 안 섞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물하고 섞이지 않는 이 기름을 우리가 극성이 없다 해서 무극성 물질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물과 같이
물과 같이 물이죠. 말 그대로 뭐 물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극성 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필요할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극성의 물질하고 극성 물질하고 서로 같이 모아놓으면 서로 안 섞일라 그래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 기름 성분 총칭해서 우리가 리피드, 지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보통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거 있죠. 중성지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스테로이드하고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어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탄소 3개짜리 물질이 있는데, 이 3개짜리 물질 각 탄소에 길게 지방산이 여러 개, 3개씩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트리아실 글리세롤 혹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중성지방이라고 불러줍니다. 글리세롤 1개, 지방산 3개. 그 다음에 인지질, 좀 이따고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 오각형 혹은 육각형 고리가 4개씩이 뭉쳐져 갖고 만들어진 그런 종류의 기름 성분인데, 대표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성 지질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질. 인지질은 조금 모양이 독특해요. 좀 전에 요거 중성지방 말씀드렸는데, 중성지방에서 지방산 한 개가 없고 요 지방산 붙어야 할 자리에 지방산 대신에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으면 인지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시 그려볼게요. 오른쪽 위에 글리세롤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길게 지방산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지방산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리세롤의 세 번째 탄소에 지방산이 붙지 않고 POO3- 인산기가 붙으면 인지질이에요. 인이 붙어있는 지질이라서 인지질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제가 좀 전에 극성하고 무극성 설명드렸죠. 지방산은 기름 성분이라 얘는 무극성이고, 그 다음에 인산은 극성이에요. 무극성하고 극성하고 같이 갖다 놓으면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된다 했죠. 이렇게 결합시켜 놓으면 얘가 뺑 돌아오고 이쪽에 와서 붙어버려요. 잠깐만. 요걸 지워버려야지. 그렇죠. 어떻게 지우죠? 인산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 톡 튀어나오고 다리가 2개 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이걸 따로 설명드린 이유가 여러분 사람이든 생물이든 세포로 구성된 생물의 세포막 외부하고 세포 안쪽을 경계를 지어주는 막이 있다 했죠. 그 세포막의 주된 구성 성분이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따로 뽑아 설명드렸습니다. 지질의 주요 특징, 에너지 저장입니다. 아까 탄수화물 할 때도 에너지 저장이 나왔는데, 그보다 한 단계 위에 게 에너지 원이었죠. 에너지 이제 연료로 쓰이는 거. 지질은 연료로 쓰이기보다는 에너지 저장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활용됩니다. 왜? 1g당 9kcal, 거의 탄수화물의 2배 정도로 에너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고 역할로 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세포막 구성 성분, 호르몬의 전구체, 아까 스테로이드성 이런 것들, 요놈이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성호르몬 같은 거에 많이 써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두텁게 지방을 끼고 있으면 단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충격에도 보호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충격 흡수를 해버리니까. 신호전달, 호르몬 계통,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것도 기능이 다양한데 요놈이 1순위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다, 그죠? 요 세포 막, 이거 설명 안 했네. 세포의 막을 떼갖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인지질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서 있고, 그 틈 사이사이에 당이 껴있기도 하고 단백질이 껴있기도 해요. 그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인지질이 위에 거 한 층, 밑에 거 한 층이 서로 가깝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거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거대 분자 핵산입니다. 뉴클레익 애시드인데, 이 어원은 과거에 DNA, RNA라는 개념을 모를 때 세포를 현미경 들여다보니까 시커먼 핵이 하나 있고 안에 뭐 자잘구리 이런 거 여러 개들이 많이 들어있더라. 이 핵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갖고 핵 속에 있는 물질을 한번 끄집어내 보니까
산성이더라. 그래서 핵 안에 있는 물질은 산성이다 해서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뉴클레익 애시드, 뉴클리어가 핵이고 애시드는 산성이라는 뜻이죠. 그 뒤에 이제 연구를 좀 더 하다 보니까 DNA, RNA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 DNA 핵산 구성 물질 DNA는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 어디 갔노?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할 때 N, 그다음에 애시드 할 때 A, 이렇게 세 개를 해서 DNA라고 씁니다. RNA는 디옥시에서 이게 아니고 그냥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해서 줄여갖고 우리가 RNA라고 표현하죠. 두 개가 핵산의 주 성분인데요. 특징을 각각 보시면 DNA는 핵산 가닥이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쓰고 5탄당인데 이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염기가 ATGC 중요합니다. ATGC로 구성이 되어 있다. RNA는 주로 DNA하고 달리 단일 가닥으로 돼요. 물론 이중 가닥 되어 있는 게 짧은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단일 가닥이에요. 그다음에 당이 아까 이제 DNA에서는 디옥시리보스를 쓴다는데 RNA에서는 디옥시가 아닌 리보스 당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인산기는 똑같이 갖고 있고 염기가 달라요. DNA에서는 ATGC를 쓴다 했는데 RNA에서는 AUGC를 씁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DNA든 RNA든 당이라고 하는 물질 하고 그 다음에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아까 우리 인지질 할 때 말했던 인산하고 같은 거예요. 인산이라는 물질, 당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물질.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된 요 놈을 우리가 모노머, 단위체라고 불러줍니다. 이것들이 기차처럼 계속 길게 이어져 있는 거. 요게 DNA나 오른쪽 보시면 RNA의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다. 그러면 DNA란 건 요 한 가닥 말고 옆에 또 한 가닥이 더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서로 가깝게 이어붙어 있어서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철길처럼 이렇게 두 가닥이 가고 이 두 가닥을 가만두니까 저기 이렇게 베베 꼬여요. 그래서 나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DNA라는 놈이다.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다시 좀 지우고 갑시다. 인, 당, 염기 요 세 개를 제가 이제 단위체로 부르는데 이 당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디옥시 그다음에 디옥시 리보스고 그다음에 그냥 리보스 이 두 가지 당이 있는데 DNA에서는 요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쓰고 있고 RNA에서는 리보스 당을 쓴다. 그다음에 DNA에서는 이 염기가 오는 자리에 A, 아데닌, 그 다음에 T, 사이민, 그 다음에 G, 구아닌, C, 사이토신 이 네 가지 염기를 쓰는데 DNA에서는 RNA에서는 A, G, C까지는 똑같은 걸 쓰는데 T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U라고 하는 염기를 쓰더라. 요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포생물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산의 주요 기능 유전 정보 저장. DNA는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단백질 만들어야 하는지 설계도 원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 그게 특징이고, 두 번째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전달시켜서 단백질 만드는 데 쓰는 설계도 사본의 기능도 합니다. 그게 주로 RNA가 하는 역할입니다. RNA가 tRNA, RNA 이렇게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RNA가 있는데 mRNA, 메신저 RNA가 유전 정보 전달, tRNA는 아미노산을 단백질 만드는 위치까지 가져다 주는 트랜스포터 역할, rRNA는 RNA를 mRNA, 메신저 RNA를 보고 실제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건지 그 단백질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게 rRNA다. 이 세 개 세트가 RNA들이고 RNA 기능들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조절하고 마이크로 RNA하고 siRNA 이런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음 영상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부 RNA는 효소처럼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별도로 리보자임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핵산의 기능은 주요 기능 일단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단백질 같은 걸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거대 분자는 단위체가 결합하는가? 지금까지 쭉 봤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네 가지의 거대 분자를 봤는데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 같은 이런 단당류들이 쭉 길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기본 단위 모노머들이 길게 결합으로 이어져 있는 거대 분자가 맞습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또 기차처럼 길게 이어진 것, 그것을 물에 퐁 담가 놓으면은 저희끼리 꼬인다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차원 구조, 이걸 단백질을 부른다 했고, 그래서 단백질은 기본 단위 모노머 아미노산들이 공유결합으로 이어져 있는 결합한 게 맞다. 그다음 핵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 당, 염기, 요거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주는데, 요 놈이 기차처럼 길게 이어져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놈도 맞다. 근데 마지막 지질은요, 좀 애매해요. 아까 제가 글리세롤 뒤에 지방산 3개 붙은 요 놈을 중성지방이라 했는데, 중성지방이 한 덩어리가 나오고, 한 놈이 나오고, 또 다른 중성지방이 또 이렇게 하나 있다. 이 중성지방하고 다음 중성지방 두 개가 서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란 뜻이에요. 중성지방이 단위체냐? No, 단위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성지방들끼리 서로 이어져 있어서 거대한 덩어리가 될 뿐이지 얘들끼리는 절대 결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방 하나 중성지방 자체를 거대 분자로 본다면 글리세롤하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놈하고 이거하고 지방산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거, 요 결합, 요 부분은 확실히 결합이 맞아요. 그래서 거대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요 차이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방 덩어리는 거대 분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거대 분자라고 하는 것을 탄수화물, 녹말 덩어리, 큰 덩어리라기보다 녹말이라고 하는 우리 분자 덩어리 한 개, 그걸 본다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길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게 맞고, 단백질도 조그만 알갱이 하나가 단백질, 그걸 본다면 그 알갱이를 구성한 아미노산들이 이어진 게 맞고, 핵산도 DNA 가닥 하나를 본다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게 덩어리가 맞아요. 지방도 사실 핵산이나 단백질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작지만 중성지방 한 개도 비교적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한 개를 거대 분자로 본다면 얘도 단위체 결합 맞아요. 다만 단위체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들이다. 그런데 지방 덩어리를 만약 거대 분자로 본다, 그건 틀린 개념이고, 지방 덩어리는 이 중성지방이 여러 개가 그냥 가까이 뭉쳐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정리해놓은 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거대 분자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체가 다수 결합해서 만들어진 큰 분자이고, 그 거대 분자 중에 첫 번째 탄수화물은 당류가 결합한 걸 주로 에너지원 쓰인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로 기능이 되게 다양하고 주로 물질에서 조절하는 효소 기능, 그다음에 최구성 물질 이렇게 쓰입니다. 지질은 기름 성분의 총칭이고 지방산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고 스테로이드 계열도 있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에 이어진 문자고 유전 정보를 보존하거나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모든 거대 분자는 단위체 결합하는가? 대부분 그렇지만 지질 종류는 그렇지 않다. 요거를 오해를 하지 마세요. 지질 종류 중에서 중성지방은 한 놈씩 요놈들이 단위체로 볼 수 있고, 이 결합된 이 중성지방 덩어리 한 개를, 분자 한 개를 거대 분자로 볼 수가 있다. 근데 거대 분자를 보기에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놈들,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이 너무 더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얘가 거대 분자 맞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감염 미생물하고 연결시켜서 볼게요. 항체는 단백질이며 유전 정보에 의해서 디자인됩니다. 거대한 핵산 분자가, 특히 DNA 분자 중 일부가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얘가 mRNA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정보를 단백질 만드는 공장에다 전달해주면 그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에너지원 물질들이 분해돼 갖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놈들이 이 효소 같은 단백질 생성에 계속 에너지 공급해 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잉여 에너지를 많이 섭취했다. 어떻게 할까? 포도당으로 갖고 있다가 너무 남으면 포도당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지방으로 만듭니다. 그래갖고 지질 형태로 몸에서 저장할 수가 있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우리 몸에서 4대 거대 분자 한 역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